이번에는 수성구 지역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성구는 기본적으로 2호선 라인 하고요. 그 다음에 3호선 라인, 이 두 라인을 비교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수성구는 많은 분들이 막연히 비싸다, 비쌀 것이다. 뭐 예전에 이런 고객분들 만나 뵀어요. 아, 수성구 한번 살아보고 싶다. 그런 분들도 만나 뵀는데 실제 보면은 수성구는 학군이 필요하신 분들이 가는 동네입니다. 학군이 필요하신 분이 가는 동네고, 학군 역량으로 아파트가 비싼 지역입니다. 아파트가 비싼 지역이에요. 주택은 안 그렇습니다. 지도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얘기하는 수성구는 사실 여기 수성교에서 만천역 양보해서 담티아까지입니다. 담티아까지. 여기를 지나서 시지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대구 원룸을 취급하면서 가는 부동산은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시지 쪽 찾으시는 분들은 솔직히 시지 쪽 앞에 부동산에 가시는 게 제일 낫습니다. 솔직히요. 그리고 북쪽으로는 동대구역까지 죄송합니다. 북쪽으로는 MBC 내거리까지, 그리고 남쪽으로는 두산 오거리, 지산역 정도, 보물동은 사실 좀 딸리고요. 이렇게 지역적인 분포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성구도 제가 첫 번째 대고놈 스토리를 말씀을 드릴 때 살짝 언급을 했는데, 수성구도 면적 제한이 있었습니다. 면적 제한이 있었습니다. 제가 제 기억으로는 30제곱미터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게 2009년도까지 있었어요. 그래서 수성구 원룸도 2009년 말 2010년도부터 본격적인 원룸 건축이 시작이 되었고요. 2010년도 11년도가 사실 대구 원룸뿐만 아니라 대구 부동산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띠입니다. 그전에는 아파트도 엉망이었고요. 아파트 시장이. 근데 결과적으로 2010년이 넘어가면서 2011년, 2012년 이러면서 아파트 붐이 일어나고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면서 전반적인 대구 부동산 가격이 상승을 했으니까요. 이제 그런 식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먼저 2호선 라인. 제가 2호선하고 수성구는 2호선하고 3호선을 보시라고 말씀드렸죠. 먼저 제가 2호선 라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호선이라고 하면은 수성구에서부터 만촌역까지 보시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실질적으로는 범어 4동, 만촌 3동, 그리고 법원, 이 정도를 제일 많이 찾으십니다. 제일 많이 찾으시는데, 실제로는 매물이 범어 2동, 만촌 2동의 매물이 제일 많습니다. 이건 제가 지도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지도를 한번 보시면 2호선에서 수성교, 이쪽 수성교에서 만촌역, 대구에서 제일 비싼 라인이죠. 특히 범어내거리, 이거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는 원룸입니다. 그죠? 원룸인데 여기 그 대구은행역에서 범어내거리 사이에 남쪽 편을 보시게 되면은 아파트예요. 화성파크드림, 그리고 코롱할채, 그리고 롯데캐슬. 이쪽에도 범어에가라든가 STX칸이라든가 이렇게 있고요. 남은 지역이 이쪽이죠. 이쪽인데 남은 지역이 주택단지로는 이쪽인데 개발말들만 무성하고, 그래서 재개발말이 오랫동안 진행이 되면은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은 거래가 없어집니다. 시행사에서 땅 작업을 할 때 땅값을 무진장 띄워놨기 때문에 이런 지역의 주택 주인분들 입장에서는 그게 가격인 걸로 생각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이하로는 안 팔려고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는 수성교에서부터 이 사이에 원룸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길 건너편인 수성동 상가 쪽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이거는 조금 이따 3호선 말씀드리면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범어 3동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아파트 경기가 좋을 때 2000년대 중반에 상업지역들, 지도 보시면 상업지역들로 보이시죠? 상업지역들에 물론 규모가 작은 아파트들도 꽤 있어요. 꽤 있는데
이제 시행사, 시공사에서 아파트를 지으려고 땅 작업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2010년도, 그러니까 면적 제한이 풀리기 전에, 아파트도 짓기 전에, 이때 여기 법원 건너편 가보면은 빈집들도 굉장히 많았고요. 좀 서글펐어요. 서글펐는데, 그런 재개발 지역들이 구역 지정이 해제가 되고, 구역 지정이 풀리고, 또, 다가구 면적 제한이 풀리고 하면서, 2010년도부터 본격적으로 법원 앞에 원룸을 짓기 시작했어요. 제가 제일 처음에 지은 매물을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데, 법원 앞에는 보면은 요 라인은 10m 라인이거든요. 또 요 라인이 메인 라인이고요. 요 코너에 집이 하나 있었어요. 이 코너에. 제가 짓자마자 바로 갔습니다. 손님 붙여서 자리도 앉았는데, 그때 여기 매물이 정말 좋았어요. 60평대 초반에 매매 금액이 7억대 초반 1억밖에 안 했어요. 지금은 땅값도 그보다 더 할 건데, 그 매물을 놓친 기억이 납니다. 좀 아쉽죠? 근데 괜찮습니다. 그 손님 다른 거 계약했거든요. 근데 법원은 이제 제가 그렇게 기억하고, 그 다음에도 제가 많이 갔는데 너무 많이 올랐어요. 너무 많이 올랐고, 또 법원 이전 움직임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법원이 이전되면은 그 다음에 어떤 그림이 그려질지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범어역에서 수성구청역, 만천역을 봤을 때 여기 남쪽, 여기 남쪽을 보시게 되면은 여기는 땅이 굉장히 없습니다. 땅이 굉장히 없고, 여기도 상당히 오랜 기간 시행사에서 작업을 했기 때문에 땅값이 굉장히 비쌉니다. 지금도 원룸도 별로 없고요. 주택 매물도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구매하시고자 하는 분은 많이 찾는 동네긴 하지만 매물이 워낙 없다 보니까는 상대적으로 업자들은 길 건너편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길 건너편 볼까요? 주택단지가 이렇게도 넓습니다. 그래서 여기 서쪽이 범어 이동이고요. 여기 동쪽이 만촌 이동인데 다 안 좋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범어동 만촌동인데 그래도. 근데 이제 여기는 주택단지가 많기 때문에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주택단지가 많을 때는 입지를 고집을 해야 된다고요. 제가 볼 때는 이 정도 라인 같습니다. 이 정도 라인. 이 정도 라인 밑으로 접근을 하시게 되면 괜찮아요. 범어사동 못지않게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매물이 여기 위에 쪽에 매물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어 이동, 만촌 이동 보실 때는 충분히 입지적으로 고민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만촌 3동. 만촌 3동도 굉장하죠. 학군이 대련중고등학교가 있고, 그리고 해화여고라든가 뭐 명문학교들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부동산 가격 비싸고요. 가격 비싸고. 근데 여기도 주택단지가 별로 없어요. 이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찾으시는 분들은 많지만 매물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여기까지 2호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지하철 3호선이 2015년도 4월 달에 개통이 됩니다. 그러면서 황금동, 두산동, 지산동이 굉장히 좋아졌죠. 물론 그전에도 뭐 나빴다는 게 아니라 괜찮았습니다. 괜찮았는데, 황금동, 두산동 같은 경우에는 황금대거리의 이제 유흥가 밀집 지역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조금 그렇게까지 선호하지는 않았던 동네였습니다. 이것도 지도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3호선으로 가보겠습니다. 3호선은 대략 요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확장을 하면은 여기 지산역 이 정도까지 보시면 되고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제가 볼 때는 황금동, 두산동 이 정도, 그 다음에 지산동 이 정도가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중동상동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여기 황금동이라든가 두산동이라든가 좀 싸야 돼요. 좀 싸야 되는데 가격이 비슷합니다. 가격이 비슷한데 그러면은 3호선이 있는 조금이라도 더 호재가 있는 황금동 두산동으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요 밑에 쪽을 보면은 수성동 여기가 1가 2가 쪽이죠. 1가 2가 쪽인데 이쪽 같은 경우에는 주택은 많아요. 주택은 많은데 아까 범어사동 만촌 3동처럼 시행사에서 엄청나게 작업했습니다. 그래서 땅값이 워낙 비싸서요. 거래가 없습니다. 호가도 굉장히 비싸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3호선에서는 황금동,
황금동, 그 다음에 도산동, 지산동 이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지상철, 요 3호선은 지상철이긴 하지만 여기에서도 입지적이면은 또 세분화시켜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주의지역, 제가 좀 전에도 영상에도 말씀드렸듯이 지도 보면서 말씀드렸습니다. 보모 이동, 만천 이동 같은 경우에는 동네는 좋지만 조금 입지는 좀 선별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중동, 상동, 그 다음에 제가 설명은 드리진 않았지만 범물동이 저 동화백화점 있는 데입니다. 이쪽 지역은 확실한 메리트가 있지 않는 이상은 조금 선별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성구는 2017년, 18년 이때가 좀 중요한 기점인데요. 그전에는 쌌어요. 지하철 3호선이 개통이 됐어도 황금동, 두산동, 지산동 두루네그로보다 더 쌌습니다. 더 쌌는데 2017년, 18년에 수성구 아파트가 폭등을 했죠. 폭등하기 시작하면서 이번에는 주택에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수성구의 가격이 굉장히 비쌉니다. 굉장히 비싼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건 원룸이죠. 그죠? 원룸이기 때문에 주거지역이 상업지역으로 바뀐 것도 아니고 똑같이 주거지역인데 가격만 올랐다면 수익성 면에서는 확 떨어집니다. 확 떨어지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지금은 사실 아파트를 봤을 때는 수성구를 살 시기는 맞아요. 수성구는 살 시기는 맞는데 규제가 있기 때문에 규제가 풀리면 조금 용수철 효과처럼 용수철 효과가 이제 그만큼 많이 눌리면 더 상승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우리 주택 같은 경우에는 특히 원룸 같은 경우에는 수익을 생각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결정적으로 2017년도 9월 달에 토기가열지구가 지정됐기 때문에 대출 규제가 있는데 대출 규제가 LTV가 40%입니다. 근데 신축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이제 승계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구축도 같은 경우에는 집을 사시고자 하는 분이 집이 없을 때 LTV 40%, 집이 있으면 LTV 30%. 그래서 규제가 좀 심합니다. 수성구는 조금 봐야 될 것 같아요. 수성구는 조금 더 생각을 조금 더 해보셔야 되고 고민도 조금 더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 지역으로 또 넘어가겠습니다.